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핸들러라고 하는 것을 쓰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자, 지금 이걸 해보면서 좀 헷갈리죠? 자, 헷갈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자체가 일단 양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의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보내고, 샌드 메시지라고 하는 걸로 핸들러 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 핸들러 안에서 핸들러 또 직접 상속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다시 핸들 메시지 안에서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막 필요해요.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이게 좀 복잡해지는구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부에서 구글 개발자가 API에 포함시키는 클래스 중에서 또는 메소드 또는 기능 중에서 이걸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런어블이라고 하는 객체로 던져주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고 해서 UI를 담당하는 게 앱을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스레드인데요. 그 메인 스레드 안에서 우리가 UI를 처리할 때 그쪽에 핸들러를 만들어주면 순서대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쪽으로 런어블 객체를 던져주는 겁니다. 아까처럼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런어블 객체를 던져주면 그게 순서대로 그냥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async task라고 하는 뭐 이런 방법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뒷부분에서 좀 하게 되고요. 일단은 가장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런어블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방법이에요. 자, 영어로 던진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핸들러 객체가 있으면 핸들러 객체에 포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가보면 이렇게 리스판스 핸들러라고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걸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 자, 이렇게 커멘트 설명글로 한번 막아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리스판스 핸들러라고 별도로 만든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자, 핸들러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 자체가 그냥 객체로 만들어질 수 있게 클래스로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핸들러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Alt 엔터 키를 눌러서 아까처럼 OS 밑에 android.os 밑에 있는 핸들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 핸들러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핸들러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자, 아까 println이라고 로그를 찍는 거를 이렇게 5줄 정도로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막아버립니다. 자, 이것도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자, 기본 핸들러 객체가 있으면 핸들러 점 해보면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로 던져주는데 뭘 던지냐? new runable. 자, runable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레드로 동작을 시킬 때도 run 메소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거를 인터페이스로 해놓은 게 runable이라고 하는 거죠. 표준 자바 해보시면 그 안에 있죠. 자, 어쨌든 runable 객체를 그냥 바로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엔터 치고 맨 뒤에 세미콜론 붙이면 runable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runable 객체는 그 안에서 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안에 코드를 넣으면 이 코드는 자, 이 핸들러가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아까처럼 이게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이 만든 리퀘스트 스레드라고 하는 별도의 스레드 안에 있는 거긴 한데 이 포스트로 던져진 이 런어블 객체는 이 코드는 핸들러 쪽으로 넘어가서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메인 UI, 자,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UI 객체를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해? 우리가 한 것처럼 text view set text를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데 데이터에 빨간 줄이 가죠? 왜냐하면 여기 영역,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영역이 요 바깥의 영역에 있는 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여기 println이라고 하는 데 넘어오는 변수를 파이널 상수처럼 만들어주면 그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거를 위에 변수로 정의해서 이쪽에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만큼 코드가 필요하고 또 리스판스 핸들러라고 하는 이만큼 정의하던 게 필요한 게 자,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원래 필요한 코드고 한 4줄 정도 추가를 하면 그러면 그대로 메인 UI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한 내용을 한번 실행을 했고요. 자, 실행한 데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대로 화면에 있는 텍스트 뷰에 순서대로 로그처럼 결과가 보이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네. 자, 버튼이 보이죠?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아무 문제가 없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러가 알아서 넘겨주니까 아까 우리가 소위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실제로는 이렇게 해주면 핸들러가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과정을 왜 먼저 해봤냐면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핸들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우리가 해봤던 이 코드가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obtain 메시지, send 메시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핸들 메시지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코드 양이 많아지니까 포스트 던져주는 방식, 자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핸들러에 던져주면 그게 메인 스레드에서 순서대로 순서가 결정이 돼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run 메소드 안에다가는 우리가 UI 접근을 하는 부분을 이 안에다 넣어주면 스레드에서 UI 접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 오늘 했고요. 스레드를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에서는 UI 객체를 접근할 수 없다. UI 객체를 접근하려면 핸들러를 써야 된다. 그리고 핸들러를 사용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또는 권장하는 방법은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포스트 던져주는데 러너블 객체 안에서 UI 접근하는 코드를 사용하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스레드, 그 다음에 스레드에서 UI 접근할 때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만드는 앱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이런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